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보다 효율적으로 어떤 파트너에게 그리고 소비자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개 이제 브랜드를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에이전시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하시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에이전시를 활용하신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아니면 직접 개발해 보신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브랜드를 개발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서 빨리빨리 가겠지만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송훈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에스프리라는 회사에서 기획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사가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컨셉, 그리고 브랜드의 이름, 그리고 어떤 디자인적인 컨셉,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송훈이라는 이름보다는 그 디자인 에스프리라는 회사의 기획이사로 이 자리에 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를 좀 간략하게 좀 드리면, 일단 브랜드 전문으로 해서 올해로 한 21년째 되고 있는 회사고요. 전체적인 주 업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 전략, 브랜드 네임, 그리고 디자인, 아이덴티티, 패키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무엇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아마 지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했던 주요 실적들을 좀 보시면, 원래 KT에 대한 CI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이제 슈와 이제 쿡, 이게 합쳐져가지고 원래 마크를 만들었었는데 이 작업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호렌터카가 롯데렌터카로 인수가 되면서 만들어진 롯데렌터카,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만들고, 최근에 요즘 그 최순실 사태로 조금 시끄러웠죠. 그 뭐 변호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뭐 탄압을 받았네 마네 막 이래가지고 했던 그 영화사가 유라는 영화 배급사인데, 이 영화사의 CI를 만들었고요. 이 영화사에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극장이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큐라는 이제 그런 극장 이름과 디자인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원음방송, 뭐 삼성증권, 뭐 신한판클럽, 뭐 미래설계 같은 이제 이런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고요. 이런 공공기관, 그 저희가 작업했던 쇼, 쿡, 그리고 삼성의 컨텐츠 서비스, 이런 BI와 아이콘 작업들, 그리고 명동에 가시면 이제 뉴스퀘어라고 북한몰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름과 디자인, 그리고 뭐 판교에 있는 쇼핑몰이고요. 뭐 이런 좀 신도림이 있고요. 이게 창원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작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리조트 관련된 브랜드, 그리고 행사 관련된 브랜드, 그리고 이런 상이라든지 공공기관 브랜드, 게임 브랜드,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은 저나 저희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개를 좋아해서, 강아지를 좋아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제 무료로 만들어드린 CI가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일요일 아침 보면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패키지 작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약이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뭐 선물 세트, 뭐 이러한 좀 뭐 음료, 이런 아이스크림까지 작업을 진행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는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제 브랜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오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뭐 다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는 뭐 브랜드를 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길거리 어딜 가든, 그리고 지금 뭐 TV를 틀든 신문을 보든 뉴스를 보든 브랜드가 점령하고 있는 시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보시면 뭐 스타벅스니 구글이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글이 애플을 누르고 브랜드 자산, 브랜드 가치가 1위가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 브랜드 가치만 놓고 보면 뭐 산술적으로 보면 한 120조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브랜드들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최초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브랜드가 되보겠다라는 큰 꿈을 갖는 것들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뭐 조다씨 같은 청바지를 입거나
나이키 같은 신발을 신거나 그러면 아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네가 아니고 메이커 있는 거 입었네, 메이커 있는 거 신었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뭐였냐면 기업체, 어떤 기업체가 어떠한 제품을 공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브랜드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만들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80년대, 90년대까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시기가 이제 메이커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어떠한 제품을 내가 어떠한 기업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브랜드를 내가 사고 내가 구매하고 내가 경험한다는 부분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처음에는 어떤 기업이 어떠한 믿음을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두 번째로는 어떠한 제품이 어떠한 고객에게 어떠한 만족감을 주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어떠한 브랜드가 어떠한 고객에게 어떠한 경험과 그리고 영적인 만족감 그리고 아주 마음이 충만하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B2B, B2C 이런 구분 없이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나의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말로 어떤 생산자는 제품을 만들지만 소비자는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소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적인 예가 이거죠. 핸드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스마트폰 두 가지를 한번 사업을 놓고 비교를 해보죠. 잠깐 보시면 화면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사양, 그 다음에 운영체제, 카메라, 사양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A쪽 선호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A를 선호하는 A타입과 B타입이 다릅니다. A쪽을 선호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B타입을 선호하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A쪽? 어려워요. 네. B쪽? 네. 이렇게 보면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A는 LG G5고 그리고 B는 최근에 가장 문제가 생겼던 갤럭시 S7이었죠. 불만 안 났으면 지금도 아마 세계 1위의 브랜드가 되고 있었을 갤럭시 7이었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사양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것이 어떠한 카메라냐, 얼마만큼 배터리를 가지고 가느냐, 어떤 운영체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LG G5를 살 것인가, 삼성의 갤럭시 7을 살 것인가, S7을 살 것인가라고 결정하는 얘기죠. 제가 조금 더 좀 슬프지만 조금 인터넷에서 떠도는 우스운 얘기로 LG G5가 정말 잘 나왔고 V20도 정말 잘 나왔답니다. 그리고 아주 우수한 제품이랍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LG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럼 도대체 LG V20의 문제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LG의 연구원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브랜드가 LG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어떤 친구는 갤럭시 S7 이번에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럼 LG 거 사라고 하니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못 사도 스마트폰 LG 거 사고 싶진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양은 훌륭하고 제품도 훌륭하고 실제적으로 완벽한 정말 좋습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슬픈 이야기들이 떠돌고 다니는 공간이 지금 이제 오늘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를 소유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랜드, 죄송합니다. 좀 자기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좀 벗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 그럼 브랜드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으로 원론적인 부분은 조금 재미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죠. 브랜드는 출발은 과거 이제 로마 시대 때 보면 상점 앞에서 이제 자기가 파는 물건들의 그림을 걸어놓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원을 따지면 브란드라고 하는 고대 노르웨이어에서 출발을 해서 화인이라는 그 얘기죠. 그 가축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
불도저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 거야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저 어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남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으로 브랜드의 의미가 변화가 됐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시작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깊은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사람들도 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의미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좀 유명한 것들만 좀 모아보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와 차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라는 의미는 그 아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판매자가 차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뭐 로고, 심벌, 포장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랜드란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징 짓고 경쟁자와 차별화시키고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름, 그다음 용어, 숫자, 심볼,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것들 혹은 이 모든 것들의 종합을 브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브랜드라고만 한정을 지었었는데 최근에는 다르죠. 국가의 아이덴티티도 있죠. 뭐 병원의 아이덴티티도 있고 대학의 아이덴티티도 있고 여러분의 회사의 아이덴티티도 있고 회사 자체가 브랜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자체가 다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라는 개념 자체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 전반적으로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렇게 보면 첫 번째로는 소비자가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브랜드를 통해서 이 소비자가 어떤 신뢰, 그다음 원산지 효과 이런 부분들도 가질 수 있게 되고 고객 브랜드에 대한 효능 이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역할을 하죠. 두 번째로는 소비자에게 회사를 인식시키고 회사를 믿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브랜드가 하나의 개성을 가지면서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관계 맺고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어떤 로열티를 상승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는 죄송합니다. 이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브랜드는 브랜드 네임과 브랜드 디자인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전에 어떤 전체적인 분석과 타겟팅과 어떤 포지셔닝을 통해서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을 먼저 결정을 하고 이 부분들을 브랜드의 네임과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고 이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브랜드의 자산을 높이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너무 좀 복잡하니까 크게 얘기할 수는 없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네임, 브랜드 디자인 이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정의죠. 정의를 내리면 나에 대한 정체성, 과연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계시는 하드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서비스,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정리를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브랜드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고나 이름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브랜드가 가야 할 방향들을 표현해주는 극히 일부분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멋지게 만들자, 디자인을 멋지게 만들자가 아니라 브랜드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디자인과 이름으로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과 우리가 만들어낸 서비스가 과연 실사용자에게, 소비자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미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객체로서, 제3자로서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라는 것들은 아이덴티티는 내가 보여주고 싶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것들이 바로 브랜드 매니지먼트이고 가장 효과적인 브랜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아이덴티티는 다음 여러 가지의 어떤 모델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퍼스널리티, 문화, 개성, 관계, 어떤 사용자 이미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카콜라의 경우에 보면 전체적인 물리적인 특성으로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병의 타입들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코카콜라의 개성을 놓고 보면 굉장히 해피하고 리프레시하고 언제 어디서나 있는 그런 그 브랜드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카콜라가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좀 문화는 굉장히 아메리칸적인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이고 공유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젊고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런 코카콜라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개성을 가지고 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을 전개합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보시면 이게 지금 브랜드가 변화되어 온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긴 건 비슷하죠. 그래서 코카콜라가 1885년에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히트를 치니까 펩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으로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코카콜라는 1등의 자료로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끊임없이 유지 발전시키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펩시는 아쉽게도 2등의 어떤 비애 같은 건데 아무래도 코카콜라를 못 잡으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달라지면서 새로움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펩시가 꼭 브랜드 전략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펩시와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를 놓고 보면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자분들 집에서 혹시 살림하시는 남녀 모든 분들 이렇게 몰튼 소금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내에 들어왔을 겁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소금인데 이 소금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가장 내세우고 싶어했던 건 습기에 강하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914년에 만들어진 이 브랜드가 쭉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들을 잘 보시면 비 오는 날 이 아이가 소금을 가져가면서 소금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쭉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비가 오는 날에도 뭉치는 게 아니라 잘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이 하나만 가지고 오늘날까지 1914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있고 그래서 몰트스트는 오늘날까지 굉장히 고급 소금으로 유명한 거죠. 시대적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시면 압솔루트 보드카는 아시겠지만 저기서 압솔루트 보드카 가장 유명한 건 저 병 모양이죠. 그래서 병 모양을 가지고 모든 광고에 적용을 하면서 이 병 모양 저게 원래 스웨덴 민거병이랍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민거병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스웨덴 출신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평생을 할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 그리고 유지하는 것. 근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처음 만들 때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사실상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실 테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탄하게 한번 베이스를 다지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들도 여러분들의 향후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야겠죠. 이름 짓기 전에 시험만 보고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파트너에게 아니면 모든 소비자에게 하나의 꽃과 같은 의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 그리고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름들 중에서 불릴 수 있는 이름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 중에는 어떻게 보면 딱 한 분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식하는 건 이름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함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름들을 새롭게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이름들을 새롭게 어떤 변경해야 처리가 있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것들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단순해야 됩니다. 쓰기 편해야 되고요.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기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독특해야 합니다. 좀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기억하기 쉬워야 되고,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브랜드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걸 상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표라고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쓰실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뺏기실 수가 있고, 혹은 남의 상표를 도용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개발하시게 되면 반드시 상표를 등록하시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보니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부정 영상이 없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만 하면 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고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 그리고 제품의 컨셉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가장 먼저 포커스가 되어야 됩니다. 슈는 그전까지의 그 SK와 KT의 그 둘을 놓고 보면 굉장히 KT는 SK에 상대가 안 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슈는 제3세대 이동통신을 들고 나오면서 만들었던 게 슈인데, 그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제3세대 이동통신은 이제 영상통화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슈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좀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층에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슈를 해라 이런 이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임리얼은 이름에 느껴지는 것처럼 100% 음료입니다. 100% 주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아임리얼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제가 했던 이름들 중에 이 이름 같은 경우는 정말 한 1분 만에 생각했던, 아주 좀 이런 경우가 아주 그냥 드물게 있긴 한데 길을 갖다 생각했던 이름이었는데, 용평에 있는 워터파크입니다. 용평에 있는 워터파크인데 가장 왜 그랬냐면, 피크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면 용평이 해발 7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데에 있는 물놀이 시설인 거죠. 그래서 피크 아일랜드라는 이름을 지었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잡하면 싫어합니다. 복잡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쉽게 불릴 수 있는 요소로 이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티, 비, 쇼, 쿡 이런 것처럼 가장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게 되고, 단순한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단순한 이름들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새로 만들어지는 극장의 이름을 큐라고 지은 것도 어떤 CGV도 있고 메가박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담기보다는 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영화에서의 큐, 그리고 퀄리티, 퀵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큐라는 이름을 담았고, 그것들을 좀 해석해주는 요소로서 시네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더 좋습니다만, 예. 제일 중요한 건 새로움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레미안이나 올레 같은 이름들이 아주 구닥다리 이름이 되긴 했으나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신선했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한자를 쓴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올레라는 이름도 무슨 KT 같은 큰 기업이 저렇게 장난스럽게 헬러를 거꾸로 해서 올레라고 막 춤추고 이랬던 거죠. 이런 이름들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보여주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고, 최근에 저희가 그러니까 신한은행과 같이 해서 엠폴류라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관리 브랜드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좀 더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좀 더 귀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름들로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었던 이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성이 이성을 지pen, 가급적이면 감성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거. 물론 이것들은 비즈니스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포츠라든지 뭐 미용이라든지 소비자와 직접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것이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감성들을 가지고 어떤 브랜드로서 만들어진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좀 브랜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판교에 새로 만들어지는 상업시설로서 라스티트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어떤 이름에서 느껴지는 부분들, 디자인에 느껴지는 부분들을 좀 이태리라는 컨셉을 가지고 전체적인 느낌들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정리를 하면서 가장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말은 different is better than. 즉 무엇보다 낫다라는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다라는 부분으로 커뮤니케이션 될 때 보다 다른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보다 효과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로 삼성과 애플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삼성은 뭐 좋은 기업이긴 하죠. 근데 보통 삼성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은 우리는 어디보다 낫고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우수한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삼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애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회사다라는 부분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혀 다른 하나의 영역으로서 포지셔닝이 되고 그러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회사 그리고 기업, 브랜드,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경쟁자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면 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름 지었고요. 이제 디자인 해야 됩니다. 디자인을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이거를 일단 이거 먼저 좀 보시죠. 자, 자 잘못된 거 찾으셨어요? 네, 넘어가 되겠죠? 잘못된 거 찾으셨어요? 이거는 찾았죠? 펩시를 보기 전에 코카콜라를 보기 전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빨간색 웨이브에 코카콜라인데 펩시가 올라앉아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파란색은 펩시인데 거기에 코카콜라가 있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미노에다가 피자헛이 들어가 있는 거고 버거킹에다가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먼저 인식이 되는 것도 이름이 아니라 그림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멀리서 보게 되는 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건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주얼 아이덴티티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직접 어떻게 개발하는지 좀 사례를 보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아서 사례와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요즘 이렇게 도깨비를 끝나고 공유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이제 초단기 렌터카. 그래서 카쉐어링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린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린카는 요즘 소카라는 업체 들어보셨어요? 소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어요? 소카 이전에 가장 먼저 카쉐어링을 시작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친구들도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업체죠. 근데 이제 카쉐어링이 차량 공유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크게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생겼어요. 많이 대중화가 되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소카에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롯데 렌터카가 소카 그린카를 한꺼번에 인수가 되면서 보다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좀 더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린카를 좀 더 크게 키우자라는 부분에서 이 브랜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린카 그러니까 이름에서 보니까 그린카 그러니까 친환경 같죠. 그냥 좀 친환경스러운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캐릭터를 보니까 너무나 어린 거죠. 타겟은 분명히 20대 이상의 어떤 그런 연령대 운전면허증 있어야 되니까 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린 거죠. 이게 맞나? 편안하고 친근한 건 맞는데 너무 연령이 낮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 위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좀 덧붙여 보자라는 개념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덧붙일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니
일단 카테고리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카주얼이 뭐냐라는 것들을 보니 조금 더 하여튼 뭐 깊이 설명은 안 드리지만 조금 더 라이프, 그러니까 뭐 세금 낼 일도 없고 그때 필요할 때만 쓰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더욱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 아니냐라는 부분 정리를 해봤고, 타겟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35세까지 정도 생각을 해봤고, 이 타겟들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5에 35에 그린 피플이다. 근데 왜 그린 피플이냐라고 보면 좀 더 얼리 어댑터하고 엔터테이너, 좀 더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고, 그다음 오픈 마인드 있고, 멀티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린을 이렇게 5가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고, 그리고 보다 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다음 경제적이고,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하고 가장 새로운 방식의 어떠한 차량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컨셉을 엑센트한 라이프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그린카를 이용할 때마다 내 삶의 어떤 포인트가 되고 내 삶이 좀 더 즐거워지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컨셉을 정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표현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혁신적이고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좀 줘야 되는데, 이런 이미지들이 어떤 그 스마트한 앱 환경에서 어떻게 노출될 것인가를 먼저 고려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더 그 패션카로서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어떤 패턴이나 아이콘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영업 비밀인데 쭉 한번 나왔던 것들만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게 막 이제 네이밍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하나를 어차피 결정하는 건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 결정하기 위해서 정말 수백 개의 후보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보시죠. 한번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주 많은 디자인들을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정리를 영문으로 했다, 심볼도 했다가 워드마크도 했다가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것도 한 2-3번 걸러진 거라는 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4가지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볼이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연결되는, 그리고 조금 더 굉장히 좀 더 세련된 이런 좀 이렇게 워드마크, 그리고 차를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크게 4가지 정리를 좀 드리고, 그 4가지 중에서 이게 앱에서 아이콘으로 어떻게 보여질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어떤 주차장 이런 시설에서 어떻게 보여질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차량에 부착되면 어떨 거냐라는 부분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뭐가 됐을까요? 그래서 A로 결정이 됐는데, 어떤 A 결정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테마를 그린 앱을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체 그 그린카의 G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것을 여행을 따르는 하나의 풍선, 그리고 느낌표, 그리고 위치, 이런 부분, 위치 마크, 이런 부분들로 접목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위치 마크냐면, 공유하려면 이제 찾아가기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기 어디서나 가장 많은 스팟이 있는 그러한 좀 초단기 렌터카라는 개념에서 이런 위치 마크를 연상할 수 있게 해서 이 안으로 결정을 했죠. 지금 이 안으로 쓰고 계시고요.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능하시긴 했으나 이 디자인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이것들이 앱에서 앱 화면이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고, 차에서, 그리고 어떤 주차장 시설에서, 그다음에 광고판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런 심볼과 이제 이런 로고 타입을 갖춰서 베이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의 나의 얼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평생을 살면 약간씩 좀 변해가긴 하고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하긴 하지만 아주 크게 변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그리고 그것들로서 응축돼서 보여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러한 아이덴티티의 기본적인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결정이 나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스타일로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응용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뭐 명함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뭐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을 때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브랜드가 제 모습을 갖춰가게 되고 소비자들과 만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작업들을 하시면 이제 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경쟁이 심한 이제 그런 파트들이죠. 그래서 O2O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배달 앱, 그다음에 숙박 앱, 뭐 부동산 앱도 있죠. 다방과 직방이 최근에 싸우기도 하고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기술이나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금방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잠깐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으나 그것들이 쉽게 노출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의 어떤 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경쟁사들이 무수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그 차이들을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아주 것들이 오랜 역사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차이들을 잘 모르게 되고 실제로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기술은 따라할 수 있고 서비스도 따라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흥미할 수 있지만 결국은 브랜드는 따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 기술들을 어떻게 따라하든지 간에 결국은 브랜드는 굉장히 나만의 것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사실 브랜드는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도 들어가고 많은 돈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또 사실 우리가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기술 투자해야 되는데 그리고 좀 더 많은 부분에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쓰기가 많이 망설여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고 지켜나가야 될 것들은 하나의 이런 브랜드로서 하나의 어떤 독자성 그리고 차별성, 우위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이라고 보시기보다는 하나의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많은 관심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어떤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어떤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을 꽃 피우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이 바로 브랜드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시고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로 많은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말씀을 드리면 꼭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브랜드는 잘 만드는 게 30 그리고 잘 키우는 게 70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고 얘기를 해서 삼성 갤럭시 같은 이름이 좋은 이름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물음표가 붙죠. 사실 갤럭시는 원래 삼성의 제일 모직 양복 브랜드였고 그리고 다른 그냥 일반 중소기업체가 있으면 뭐 그냥 좀 유치한 저 문화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엄청나게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죠. 원래 KT 같은 이름도 딴 데가 했으면 장난스럽죠. 그냥 근데 워낙 그렇게 많이 쏟아부으니까 좋아 보이죠. 대기업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좋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돈의 힘으로써 자본의 힘으로써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집중해야 되고 보다 더 포인트를 맞춰서 일관되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능을 해주는 것들이 바로 브랜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면서 우리는 어떤 방식에서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되고 어떤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것들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방법으로서의 이름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가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서 만들어지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여러 파트에서 커뮤니케이션 될 때 브랜드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클라이언트에게. 아까 한 가지는 이제 30대 70이었고 두 가지는 뭐냐면 브랜드가 아무리 잘 나와도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결국은 기술이고 제품이고 서비스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챌린지는 브랜드가 좋으면 챌린지는 일어날 수 있으나 그 챌린지가 오래가지는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의 기본은 여러분의 제품이고 여러분의 서비스이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보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해주시고 많은 브랜드의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브랜드가 이런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시작하시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정말 빌드업이 돼서 보다 큰 기업이 되고 큰 브랜드가 돼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준비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